이제 안녕하십니까, 주주TV입니다.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시작하도록 할게요. 2강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냐.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른다. 왜 그랬을까?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 이건 왜 그런 걸까? 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나? 왜? 응?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예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 10,000원으로 살 수가 없게 되면 상품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맞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 맞잖아. 경제 입맛에서 통화량이 증가했어. 통화량이 뭐야? 돈의 유통이 증가했어. 돈이 엄청 풀렸어. 돈을 막 뿌렸어. 근데 그러면 물가 상승이 일어난단 말이야. 물가 상승. 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돈이 많아지면은 이 가격, 상품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야. 하나 1,000원 주고 살 거 2,000원 주고 산다는 거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근데 수요는, 그 상품은 늘어나? 안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돈만 풀리니까 이 가격만 비싸지는 거야.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야. 유통 속도거든. 같은 100만 원이라도 한 달 동안 10번 거래되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잖아. 근데 은행 계좌만 묶여있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 돈이 존재하는 것과 사용되는 것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치를 했어. 자, 근데 물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 왜 그런 걸까?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기업도 투자하지 않고 가게도 지출을 줄이고 돈은 풀렸지만 시장이 돌지 않았던 거야. 이게 뭐야?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야. 금리가 매우 낮아도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거야. 돈을 공급해도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 물가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봤거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행동이 변한다는 거야. 직원은 임금 인상 요구하겠지. 물가 오른다, 물가도 오른다는데 제 임금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기업은 가격을 먼저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이 이제 임금도 올리려고 돈도 많아지니까 가격 미리 올려버리는 거야. 소비자는 비싸지기 전에 구매하는 거야. 돈 비싸지기 전에. 가격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해야겠다. 물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겠다. 라면 10,000원짜리 15,000원으로 바뀌겠다. 빨리 사야지. 뭔 말인지 알지? 이런 사람들의 예상이 현실을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을 이제 사용을 하거든. 작년에 물가가 5% 올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올해도 비슷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걸 적응적 기대라고 해. 이 기대가 강해질수록 인플레이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물가 상승을. 왜? 적응적 기대를 하니까. 내년에도 5%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전 세계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지. 근데 일본은 달랐잖아.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본이 돈이 많아졌는데 상품 생산은 줄어들었어. 살 수 있는 돈은 많이 풀어놨는데 상품 줄어들었어.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한 거야.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졌어.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하겠지.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는 거야. 아파트 한 채가 30억인데 그거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는 거야. 40억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너무 강해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임금 상승으로 발생하는 거. 이해됐어? 비용이 너무 올라간 거야. 임금이 너무 올라가서 임금이 300만 원이 400만 원 됐어. 그러면 물건 가격은, 물건 공급은 똑같은데 돈은 많아졌어. 그러면 그걸 살려는 사람이 많아? 왜?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저것도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저 상품 똑같잖아. 고정적이라서 상품 개수가 안 늘어나잖아. 그럼 상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 물가 상승 예상이 현실화가 됐어. 내가 볼 때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아파트 가격. 그러면은 미리 사놓은 거야. 30억짜리 35억 될 거니까 지금 사놓자. 33억일 때.
계속 올라가는 거야. 35억, 40억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 경제에서는 세 번째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 현상이라는 거야. 아시겠지? 통화량보다 통화 유동 속도가 또 중요하고, 유통 속도가.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없으면 물가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유동성 함정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오케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자,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 아까 뭐라 했어? 금리가 매우 낮아도, 금리가 낮으면 뭐야?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오히려 은행 대출을 땡겨가지고 다른 거에 투자한단 말이야. 근데 금리가 낮아도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돈을 공급해도 경제활동으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 아, 올해도 5%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5% 물가 상승이 일어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로 행동을 한다는 거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100원 하던 게 1000원 할 것 같아. 과자가. 지금 사야지. 100원일 때. 그런 게 물가 상승이 올라와 버린다는 거지.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가격은 확 올라가겠지. 상품은 똑같은데, 100개가 똑같은데 살 사람은 많고. 현대중앙은행은 현재 물가보다 기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현대중앙은행은 기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고마워.